독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도하고 독도. 좀 간도하고 독도를 좀 따로 떼놓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간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친구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게 뭐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진 바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까지 사실은 얘기를 해줘야 되나 뭐 하다가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널리 알려진 사실이 그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좀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찾아서 확인해 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찾아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얘기니까. 네, 뭐 자세하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도가 일단 어딘지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간도가 어디 있는지 한번 알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쭉 볼까요? 자, 간도라고 하면 지금 압록강과 두만강이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압록강과 두만강이 있는데, 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기준으로 해서 백두산을 기준으로 이쪽 편을 우리가 이제 북간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이제 북간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쪽 편을 우리가 서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딱 여기가 어디다 이렇게 구분을 짓기는 쉽지 않고, 대체로 백두산 기준으로 우측 편은, 오른쪽은 북간도, 그리고 이제 왼쪽 편은 서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이 서간도하고 북간도에는 조선인들이 꽤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부터 해서, 그러니까 고려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조선을 거치면서 이제 서간도하고 북간도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19세기로 들어오면서 세도 정치가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살기 힘들어진 우리나라 백성들이 또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서간도나 북간도로 들어가서 살면서 이 지역이 과연 누구의 땅이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내용을 보시면, 사실 간도 일대는 우리가 고구려하고, 간도는 이제 고구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치면 이제 고조선부터 들어가겠죠. 고조선, 고구려, 이제 발해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영토였었던 곳입니다. 우리의 영토였던 곳이고, 그리고 이제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는 금이라던가 요라던가 이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나 그 앞에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이 지역을 관리를 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명나라가 들어서는데,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직접적인 통치를 하지를 못합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진족이라던가 우리 뭐 조선인 일부 세력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명나라가 명목상으로는 뭐 벼슬을 하사한다던가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실질 통치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여진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나라가 세워지고, 이 청나라를 세운 그 여진족들이 그 이전에 자신들의 조상이었었던 금나라가 이제 어떻게 망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청나라를 세우고 대륙을 차지하고 지배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이 간도라던가 만주 일대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청나라에서는 만주 일대를 만주 일대를 비워놓게 됩니다. 만주 일대를 비워놓는 정책, 비우는 정책을 쓰는데요. 이 비우는 정책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봉급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아서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뜻으로 봉급령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 사람들이 뭐 지금처럼 무슨 국경을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나라가 우리 조선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하자고 우리에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게 1712년이고요. 이와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조선왕조실록에 관련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측 기록도 볼 수 있고, 뭐 청나라 측에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때 이제 건립된 백두산 정계비에는 이제 두 나라 사이에,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국경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백두산 자락에 가면 이때 세웠었던 백두산 정계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음, 만주에서 이제 일본이 이제 중국과 싸우는 뭐 중일 전쟁 등을 거치면서 이제 중일 전쟁 때 이제 중일 전쟁 이후에 행방을 몰라요. 저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뭐 사진 등을 통해서 남아있는 자료가 있죠. 지금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봤었던 요 비석입니다. 이게 이제 백두산 정계비가 되겠습니다. 자, 백두산 정계비인데요. 이 백두산 정계비에 뭐라고 쓰여 있었느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겠죠. 정계비에 뭐라고 써 있냐? 네, 이게 서위 압록, 지금 여기 읽고 있습니다. 서위 압록, 동이 토문, 그리고 고어 분수령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쪽의 경계는 압록으로 하고 동쪽의 경계는 토문으로 한다. 그리고 그래서 선수령상에다가 분수령상에다가 분수령 위에다가 이런 비석을 세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석을 세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비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백두산 천지가 이렇게 있고 백두산이 있으면 여기 밑에 이렇게 비석이 있단 말이에요. 비석이 이렇게 있고 서쪽으로는 압록이라 그랬죠. 이렇게 압록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쪽 편으로는 두만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토문강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록에 따르면 서쪽에 이제 여기 토문이라고 표시를 하고 이거는 이제 두만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자, 그리고 이쪽이 압록입니다. 그러면 서쪽의 경계는 압록강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국경선으로 삼으면 되겠죠, 그죠? 여기가 이제 국경선입니다. 그 다음에 토문을 국경으로 한다 그랬으면 우리 쪽 입장에선 여기 토문이 두는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으니까 이 토문강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국경을 정하면 되지 않냐라는 게 이제 우리 쪽이 19세기 중반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 쪽이 이 토문이라고 쓰여 있으니 토문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토문은 국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두만이 정답이다. 라고 해서 이제 두만을 국경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거냐 이거냐를 놓고 싸운 거죠. 그러면 우리 아까 전 지도에서 살펴봤다시피 백두산을 경계로 해가지고서 토문강이 국경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 보실게요. 자, 보면 여기 백두산 옆에서 흘러내린 토문이 이렇게 가서 송화강이랑 합류를 합니다. 송화강이랑 합류를 하고 이 송화강이 흐르다가 이쪽에 있는 흑룡강이랑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흑룡강이 흘러가지고서 이렇게 동해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강입니다. 그래서 백두산을 경계로 해서 이제 오른쪽에 북간도라고 선생님이 해놨었던 이 지역이 모두 다 여기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은 토문강과 송화강과 흑룡강을 경계로 여긴 전부 우리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뭔가 조금 어색하죠. 두만강이 국경이다 그러면은 이 백두산 옆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두만강까지 흘러서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국경선이 완벽한데 지금 토문을 국경으로 해버리면 뭔가 좀 어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어색한 건 어색한 거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토문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이 토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때에는 지금 이 사이에 있는 이 영토 안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동김 씨들이 집권하고 있는 기간 동안 많은 한국인들이 조선 사람들이 이곳에 넘어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그 유명한 뭐 연길이라던가 이런 곳들이 다 이 지역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지금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대한제국에서는 간도관리사인 이범윤을 파견을 합니다. 1902년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간도관리사인 이범윤을 1902년에 파견을 하고 간도를 우리나라의 영토로 간주를 해서 간도를 함경도로 편입을 시키고 어떻게 하냐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 사업을 해서 이제 여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이 인구 조사 결과 90% 이상의 거주민들이 조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이제 뭐 여진족이라던가 만주족이라던가 소수의 한인들이 살고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이제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또
백두산 전개비에도 토문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대한제국에서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을사조약이라고 했지만 이거 고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늑약입니다. 을사늑약 이후 일본이 간도에 통감부를 설치를 합니다. 을사늑약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외교권을 뺏어갔죠. 근데 일본이 이 간도에 대해서 간도의 영토는 조선 거다, 대한제국 거다라는 생각으로 통감부 파출소를 설치해서 일본도 간도를 직접 자기들이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먹으면 간도도 같이 먹을 수 있다라고 일본이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상황이 바뀐 게 1909년입니다. 1909년이면은 바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기 1년 전이죠. 이 간도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간도 협약을 통해서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해주는 대가로 일본이 철도 부설권과 탄광 채굴권을 획득을 하는 협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 간도 협약의 체결 당사자였었던 게 이제 일본과 청나라인데요. 사실 이건 우리나라 영토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간도 협약을 체결해서 청나라의 영토임을 인정해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 을사늑약은 뭐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의 공식 입장이죠. 그렇다면 청나라하고 일본이 체결한 간도 협약은 우리가 외교권을 넘겨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철도 부설권과 광살 탄광 채굴권을 이거에 대한 대가로 얻었다라고 하는데 자기들 말로는 그래요. 별개의 협약이다. 간도 협약과 철도 부설권 탄광 채굴권 협상은 별개의 회담이라서 대가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애들 장난인 거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이 체결된 조약인데 이 같은 협정문에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게 별개 전혀 관계 없는 건 아니죠. 청나라한테 간도를 인정해 주면서 일본은 이런 걸 뺏어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1945년 8월 일본이 망했죠. 일본이 망하면서 일본은 45년 8월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을, 그러니까 청일전쟁 이후부터 시작해서 1945년 8월까지 체결한 모든 조약을 모두 무효화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동안에 이런저런 협약을 통해서 획득했었던 영토라던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반납을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조약이 무효가 돼버렸기 때문에 간도 협약이 만약에 을사늑약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다 치고 그걸 가지고서 간도 협약을 맺었다고 치면 그러면 45년 8월에 간도 협약은 무효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도 부설권, 탄광 채굴권 일본이 지금 안 갖고 있잖아요. 만주에 있는 거. 이거 전부 무효화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간도 협약도 이게 인정이 되는 조약이었다 하더라도 무효화돼야 하는 조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청나라를 계승을 하면서 이 지역이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청나라를 제대로 계승한 거냐라는 것도 사실 논란의 소지가 좀 있고 그리고 이 간도를 공식적으로 가져가게 된 게 일본과 체결한 간도 협약 만약에 청이 진짜 자기 영토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확고하다면 이런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자기 영토라고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런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청도 이 영토에 대해서 자신들의 영토인지 확실한 그런 게 없었다라는 뜻으로도 또 반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본과 독도를 놓고 협약을 맺지를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엄연히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이거는 논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협상장에 독도를 갖고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청나라는 이걸 협상장에 가져가서 일본한테 확인을 받아서 청나라 영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꼬이는 거죠. 여기서까지 선생님이 얘기한 이 내용이 현재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죠. 사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보는 사람 없는 유튜브고 여러분들도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는 거니까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왕조실록 지금 검색 가능합니다. 조선왕조실록 38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숙종 때거든요. 숙종
38년 12월 기록을 보면 이게 숙청 때 정계비가 세워진 바로 직후입니다. 회의를 한 기록이 하나 나와요. 이 회의를 한 기록을 보면 뭔가 좀 잘못됐다. 정계비 건립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회의입니다. 거기에 있는 회의의 내용을 보면 당시 청나라의 사신이 어느 물줄기를 기준으로 해서 영토를 나눌 것이냐라고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두만강을 기준으로 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가장 청나라한테 유리한 물줄기를 찾는다고 해서 찾는 과정에서 최대한 조금이라도 영토를 각 자기들 쪽으로 밀고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 갈래 말고 토문을 고른 거예요. 근데 이 토문이 가다가 지금 두만강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흐른다면 여러 지류들이 이렇게 합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만강 지류랑 합해지겠구나 했는데 얘가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안 합해진 거예요. 여기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하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로 갑론을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청나라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럼 이거를 청나라에서 사신으로 왔던 애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걸 가지고서 막 자기들끼리 논란을 합니다. 근데 그 논란 이후에는 좀 흐지부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청나라에다 알리면 청나라에서는 야 니네 그러면 그때 왜 얘기 안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를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왔었던 목극등이라는 인물이 사신인데 얘가 뒤끝이 있는 애거든요. 만약에 이제 지가 잘못해가지고서 이걸 토문강으로 이제 두만강의 지류라고 생각해서 토문강이라고 써놓고는 나중에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청나라 황제한테 목극등이 좀 까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걱정을 해요. 우리가 알려줬다가 목극등이 그 얘가 뒤끝 있는 애인데 나중에 우리한테 복수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다가 그냥 흐지부지 세월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9세기 중엽돼서 토문강이네? 그러면 여기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검색어 몇 개만 넣으면 나오는 조선왕조실록을 본어 때가 아니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른 거죠, 신하들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고구려 발해 고조선 다 우리 영토였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 우리 영토다라고 뭐 끝까지 웃기면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뭐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이 기록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독도로 가겠습니다. 시간도 뭐 흘러가고 하니까요. 자, 독도 문제는 우리 그 잠깐 선생님이 그때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선생님도 뭐 오랫동안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안용복 얘기하면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조선의 영토죠. 이거는 뭐 그냥 독도는 네,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선생님이 이거는 울릉도를 갖고 오면 원 플러스 원이다. 예, 울릉도 갖고 오면 당연히 독도도 우리나라 영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뭐자 울릉도에서 독도는 보인다.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죠. 일본에서 독도가 보이냐고 안 보이거든요. 보이지도 않는 섬을 어떻게 와서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냐 이거죠. 울릉도에 뻔히 사람들이 살면서 여기를 보고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서 쓰고 있는데 이거를 일본 애들이 니네들이 발견을 못했고 못 쓰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입니다. 일단 독도는 그 자체가 뭐 굉장히 중요한 섬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울릉도에 부속되어 있는 섬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라 시대부터 가서 보면 신라 시대 때 지증왕이 이제 이사부를 파견을 해서 울릉도를 우상국을 우리나라 영토로 이제 한 이후부터 해서 울릉도가 왔으니 당연히 독도도 우리나라 영토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세종실록 지리지라든가 동국문헌비고 등에도 당연히 이제 울릉도 플러스 이 독도라는 명칭 자체도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 무릉도, 우산도 막 이런 게 막 계속 헷갈려요. 이게 뭐 무릉도라고 했다가 우산도라고 했다가 그래서 뭐 이러한 표기의 문제 등이 이제 일본에게 우리가 빈틈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이라는 인물이 일본에 건너가서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을 합니다. 일본 막부에서 이걸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당시 안용복이 개인 자격으로 일본에 건너가서 독도가 왜 독도하고 울릉도가 왜 일본의 영토냐, 아니다, 이건 조선의 영토다라고 했고, 막부에서는 시마네현 지역에 있었던 영주에게 확인을 거친 끝에 저기는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다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민의 도해를 금지하는 금지령을 내려서 울릉도하고 독도에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가는 애들은 참수해 버렸어요. 자, 이게 이제 1차로 이제 우리나라 영토라고 일본이 확인을 한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시기하고 이제 맞물려서 다른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태정관지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1877년에 일본이 이제 발행을 한 태정관지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일본이 1877년이면은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을 했고요. 우리나라하고도 이제 외교 관계를 이제 수립한 직후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섬들에 대해서 이제 이 땅이 누구 거냐, 우리 거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정리를 하던 무렵입니다. 이 태정관이라고 하는 게 당시 일본 메이지 유신 정부에서 이제 최고 의결기관 역할을 하던 기관이에요. 이곳에서 공식적으로 울릉도하고 독도는, 울릉도 얘네들 말에 따르면 울릉도와 플러스 1은 독도와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라 그러냐면 이 플러스 1이 독도가 아니다, 뭐 다른 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글자로는 울릉도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문서에 지도가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에 보면 독도가 엄연히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얘들이 태정관 지령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세워진 정부의 그런 그 공식 문서에서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어서 독도라는 명칭이 없다는 이유로 억지로 우기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울릉도하고 독도 그려져 있어요. 이게 자기 영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자, 그리고요, 이건 이제 일본의 이제 일본이 자기들 입으로 아니라고 한 거고요. 우리는 이제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그리고 독도를 관할하게 합니다. 여기서 표현을 독도라고 안 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이건 독도가 아니라 다른 섬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본 애들이 우리한테 자꾸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이때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면서 독도를 관할한다고 할 때, 이 무렵에는 우리가 알잖아요. 국제적인 외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 시작한 때였기 때문에 일본 담당자까지 울릉도에 초청해가지고서 이거를 독도가 이제 울릉도하고 독도가 우리 거라고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불법 편입을 합니다. 1904년에 일본이 이제 러일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러일 전쟁을 하면서 가만 보니까 이 독도가 어마어마한 지역적으로 중요한 곳에 있더라 이거죠. 지금 동해를 보시면 이 동해에 섬이 거의 없어요. 섬이 거의 없는데 여기에 지금 떠 있는 섬 몇 개 없는 섬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섬이 독도입니다. 그래서 이 독도를 잘 활용을 하면 바다를 감시하거나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도에다가 불법적으로 뭐 막로라던가 전신선을 설치를 하면서 이제 자기 영토화 하려고 했었고요. 이 시마네현 고시라는 거는 이 당시에 일본인 강치잡이 강치라고 하는 그 바다 사자 뭐 물개하고 비슷하게 사촌급으로 생긴 그런 동물이 있었는데, 이 강치의 가죽을 노리던 그 일본 어민이 이 강치잡이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일본 정부에다가 요청을 했고, 그 정부에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니까 우리 영토로 편입시키고 강치잡이 해라 이렇게 이제 발표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이 강치잡이 하려고 했었던 어민이 자, 나 여기 이 섬에서 강치 잡고 싶은데 이거 허가를 받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일본한테 요청을 했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일본인 어부가 강치잡이 하겠다고 일본한테 요청하기 전에
대한제국에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 이 강치잡이 어부는 이 땅이 대한제국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제국에다가 제가 강치잡이 할 건데 좀 허가 좀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어요, 먼저. 근데 대한제국에선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얘가 거의 포기하고, 아 여기 안 되겠구나, 강치 못 잡는구나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의 이제 일부 인사들이 얘를 이제 꼬드긴 거죠. 일본 정부에다가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일본 정부한테도 얘기를 하니까 시마네현 고시를 해서 이게 자기들 땅이라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이가 없죠. 자, 일단 보시면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서 발표했다. 그러니까 자기들 거라. 이게 뭐예요? 이게 시마네현 고시, 이게 뭐야? 시마네현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영토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일본 정부가 선언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영토를, 지금 현재 이 나라 이 땅이 어느 나라 영토인지 뭐 확인이 안 됐다, 진짜 주인이 없는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라에서 고시를 해야죠. 영토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지금 시마네현의 뭐 관할구역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마네현의 관할구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의 영토를 얘기하는 건데, 시마네현의 고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마네현 고시를 찾아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뭐 경북 포항 소식지에 바다 건너에 1억 마리가 넘는 원숭이가 사는 뭐 그런 섬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우리나라 땅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가서, 아니 우리가 분명히 포항시 소식지에다가 지금 일본이라는 섬을 발견해서 그걸 우리나라 영토로 선언했는데 왜 니들이 왜 이제 와서 얘기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논리적으로 똑같아요. 우리가 일본 애들이 포항시 소식지 찾아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시마네온 고시 볼 방법이 없었다고요, 이 당시에. 자, 또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시마네온 고시를 통해서 자기 영토가 됐단 말이에요. 정치자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이제 배 타고 와가지고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울릉도에 와서 울릉도에 있는 울릉도 이제 행정관리에게 독도가 이제부터는 일본 땅입니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울릉도에서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소린가? 독도가 왜 일본 땅이 되냐라고 해서 놀라서 우리 정부 쪽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지금 일본 애들이 와갖고는 독도가 자기네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본한테 항의를 해야 되겠죠. 일본한테 항의를 해야 되는데, 그 항의를 누가 하겠어요? 우리나라의 부서 중에서 외교부가 해야 되잖아요, 외교부가. 근데 지금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이면 이 외교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일본에 설치한 통감부가 갖고 있죠. 그러면 일본 통감부가 일본 시마네 현에다가 왜 대한제국의 영토를 가져가느냐라고 항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오른손 왼손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불법적인 고시를 알았다 하더라도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일본한테 제대로 된 항의를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자기네 거래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의 주장은 들어보면 뭐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뭐 독도 얘기가 나온 김에 해봅시다. 일본이 1945년 8월에 이제 패망을 한 이후, 일본 제국이 패망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서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서들을 통해서 자국 영토가 어떤지에 대해서 표기를 한 그런 문서라던가 법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일본은 1950년대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고 하는 그 제2차 세계대전 항복과 그 이후를 둘러싼 조약에서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선언한 곳에는 독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도를 자기들이 포기한 적이 없다, 독도는 당연히 자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을 쳐다보면 이게 최종안이 이런 거죠. 그 앞에 있는 안을 보면 독도를 포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독도는 자기 게 아니다, 제주도가 자기네 게 아니고 대만도 자기 게 아니고 뭐 독도도 자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다 써놨는데 막판에 가서 독도를 뺍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가 6.25 전쟁으로 정신이 없어서 이런 거 챙기지 못하는 시기에
기습적으로 독도를 지네 땅이라고 이제 네,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전도 그렇고 이후도 그렇고 자기들이 여기에 대한 개념이 잘 없다 보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각종 법률에도 독도가 지네 게 아니라고 써놓은 법률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고지도를 찾아서 아주 오래된 지도를 통해서 여기는 니네 게 아니다. 뭐 니들이 지금 일본에 만든 지도 보면은 독도를 빼고 이렇게 응? 여기는 우리 게 아닌 뭐 이렇게 해놓은 지도들 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런 주장들의 합리적인 주장을 듣지를 않고 그냥 지들 할 말만 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되게 웃기게 보이는 거죠. 우리나라가 되게 우스워 보여서 이런 식으로 뻗쳐도 지들이 이제 막 지 마음대로 해도 어, 뭐 어떻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런 태도는 진짜 건전한 동반자 뭐 그리고 좋은 이웃으로서 이웃에 있는 나라와 많은 교류를 하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을 없애게 만드는 거죠. 1905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식민지가 된 곳이 독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건 우리한테 일본 식민 지배를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는 그런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포인트예요. 근데 일본은 이거를 계속해서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일본은 중국한테도 계속해서 어, 어, 계속해서 이제 조어도라고 불리우는 곳 진해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러시아한테는 북방에 있는 세계 섬이 자기네 거라고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아마 미국이 약했으면 하와이가 자기 거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좀 건전한 이웃 동반자로서 같이 지내기에는 좀 제대로 된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자, 예, 오늘 뭐 얘기를 좀 이것저것 해봤는데요. 우리 앞에서 봤었던 이 간도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이 얘기해준 비하인드 말고요. 공식적으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들 다시 한번 체크하면 백두산 정계비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백두산 정계비라던가 간도관리사 이범윤이 대한제국에서 파견됐다던가 간도 협약을 통해서 청나라 영토로 넘겨줬다던가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시험 문제를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독도 같은 경우에는 뭐 태정관 지령을 통해서 뭐 혹은 우리 대한제국 칙령을 통해서 어, 그리고 또 시마네온 고신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통해서 일본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 뭐 수능도 그렇고 내신에서도 다 충분히 다루어지는 내용이니까요. 잘 기억하셔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공부한 만큼 적당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고 바라해 보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직접 만나서 일제 식민지 하에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힘들게 살았고 저항을 했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